국제 환경 규제 강화에 따라 현재 보편화된 전기 자동차와 같이 선박 또한 전기 추진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습니다. 최근 현대 글로벌 서비스는 현대 미포조선에서 건조 예정인 ICT 융합 전기 추진 스마트 선박의 전기 추진 시스템 패키지 공급자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운항 효율 개선 기술 소개라는 주제로 현대 글로벌 서비스 백준식 과장님께서 5번째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현대 글로벌 서비스의 백준식 과장입니다. 저는 전기 추진선 패키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 발표에서 운항 효율 개선 기술 중에 이제 전기 추진과 관련된 기술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일단 배출 저감의 필요성과 대응 방안은 앞에서 워낙 많이 이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터치업을 하고 저희 제안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MEPC에서 이제 이만큼 중요하고 많이 줄여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관련 지표들 EEDI, EEXI까지 다 만족해야 된다라는 사항들 앞에서 지겹게 보셨을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선사에서도 이런 사항들을 제대로 인지를 하시고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파악을 하신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설명은 넘어가고요. 사실 이 MEPC 회의를 통해서 한 8가지 정도 기술적인 선택사항까지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금일 이제 저는 이제 키워드로 잡은 것이 일렉트리피케이션, 즉 전기화라는 주제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거는 이제 여기에서 파란색 글씨로 명기한 것처럼 하이브리드 추진이라든지 연료전지 암모니아 연동되는 부분, 그리고 풍력 태양광 등의 친환경 발전이 연계되는 부분과 상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제안 드리는 것 중에 첫 번째는 결과적으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전기 추진이라고 하면 기존에는 사실 별로 실적이 없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많은 기술들도 발달이 됐고 이 전기 추진에서 가장 많은 가격을 차지하고 있는 전력 변환 장치들 중에 특히 반도체 가격이 좀 저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도 낮아지는 부분이 있고요. 또한 ESS를 적용하기 위해서 이 배터리 가격이 좀 높다라는 인식이 많은데 최근에는 이 배터리 단가 또한 좀 저감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신조 선박 위주로 이 전기 추진선의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I에 대응해서는 이제 DF 엔진으로 이제 바꿀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따가 나오겠지만 샤프트 제너레이터, 축 발전기를 적용하거나 ESS, 그러니까 배터리, 또는 이제 그 외에 연료전지라든지 풍력, 태양광 등 친환경 전력원을 또 연계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DF 엔진이나 샤프트 제너레이터는 이제 처음에 지을 때 이 DF 엔진을 적용하거나 축발전기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공간을 마련해서 레디 선박으로서 지어진 선박에 한해서는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 추진 시스템의 트렌드인데요. 컨벤셔널한 경우에는 이제 AC 그리드, 그러니까 AC 기반으로 되어 있는 전기 추진 시스템에서 최근에는 이 DC 그리드로 변화를 하면서 이따가 나오겠지만은 그 엔진의 가변속 운전을 통해서 엔진 연료 효율을 높이거나 또는 이제 다양한 DC 전력원들, 친환경 전력원들을 연동을 시켜서 DC-DC 컨버터를 통해서 DC 그리드를 하이브리드로서 연동시키거나 그런 신시장들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C에서 DC로 전환하는 추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서비스에서 저희 부서의 역할이 결과적으로 그룹사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기 추진 패키지의 SI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시스템 인테그레이터로서 일반적인 이제 전장품 설계, 납품 이런 요소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시스템화해서 그걸 어떻게 제어하는 시스템을 같이 납품을 하고 관련된 개통 해석이라든지 안정도 그리고 다양한 THD 개통 해석 그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해서 기본 설계부터 AS까지 다 포함해서 다 총괄 수행을 하는 조직이 저희가 글로벌 서비스에서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C랑 DC 그리드의 차이점을 좀 간단하게 보여주려고 하는데요. 일단 AC 같은 경우 왼쪽에서 보시듯이 이 제너레이터가 동기화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동기화에 대한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되고요. 정속 운전을 하고 있고요, 말하자면.
그리고 모터에서 요구하는 전압을 주기 위해서 두 번의 컨버팅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개통에서 내려오는 AC를 DC로 한번 바꾼 다음 그 DC를 다시 한번 AC로 변환을 해서 운전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이제 DC 그리드로 넘어가면서 이 발전기에 대한 연동되는 부분에 있어서 AC를 DC로 변환한 그 상태에서 DC 그리드로 연동되기 때문에 이 동기화에 대한 부분이 프리퀀시에 대한 부분이 없어지게 됩니다. 즉 전압 레벨을 컨버터에서 맞춰주기만 하면 동기화가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전압만 맞추면 되는 상황에서 이 발전기의 프리퀀시를 바꾸어도 DC 그리드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엔진 가변속 운전이 가능하고요. 부하가 떨어졌을 때는 이제 속도를 줄이고 부하가 올라갈 때는 속도를 높이면서 가장 효율적인 엔진 운전을 통해서 연료 효율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오른쪽 위에 보시듯이 이제 최근에 나오는 ESS 그러니까 배터리 또는 풍력이라든지 연료전지 이런 기반 그 전력원들이 DC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DC-DC 컨버터라는 단순한 기술을 통해 DC 그리드에 쉽게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개의 페이지에서 왼쪽 같은 경우는 이제 배터리로 추진하는 소형 선박의 예시고요. 오른쪽은 이제 DF 엔진을 적용한 DC 그리드로서 ESS를 적용했던 그런 싱글라인 다이어그램의 예시를 보고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DC 그리드의 장점 때문에 이 두 선박 또한 DC로 제안을 했던 건입니다. 다음 축발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서 보시듯이 다양한 기술들 중에 샤프트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EXI 그리고 페이백 타임이 굉장히 좋다라는 그런 장점이 이제 입증이 되었고요. 이 축발전기 같은 경우는 왼쪽 밑에 그림에서 보시듯이 발전기 모드로 기동이 되었을 때, 즉 PTO 모드로 되었을 때는 축발전기에서 전력이 만들어져서 개통으로 내보내게 되고요. PTI 모드로, 즉 모터로 동작을 할 때에는 이제 부스팅 용도, 즉 가속을 하기 위해서 개통해서 전력을 내보내면 축발전기가 모터로서 동작을 함으로써 뭐 기어박스 이따가 보시겠지만 인라인 등등 타입을 통해서 이제 부스팅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타입 같은 경우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가장 컨벤셔널한 타입인데요. 기어박스를 통해서 연동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왼쪽 인라인 타입과 중간의 EMG 타입은 이제 공간을 최적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인라인 같은 경우는 인터미디언트 샤프트를 통해서 이제 직결식으로 연계되어서 적용하는 샤프트 제너레이터가 될 것 같고요. EMG는 최근에 저희 그룹사에서 개발한 엔진 마운티드 타입으로 엔진 바로 오른쪽에 해당하는 제너레이터가 붙어서 공간을 최적화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즉 ESS, 배터리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터리라고 하면 선박에서는 보통 UPS로 많이 인식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최근에 다양한 이제 리튬 이온 배터리를 중심으로 한 기술 발전을 통해서 피크 컨트롤, 하이브리드 프로펄션, 그리고 배터리 프로펄션 등등 다양한 기능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피크 컨트롤 같은 경우는 이제 엔진 부하가 떨어졌을 때 남는 부하를 배터리를 충전하는 데 사용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부하가 올라가 가지고 예비 발전기를 돌리는 상황이 왔을 때에도 일정 기간 동안 배터리를 가지고 해당하는 부하를 커버함으로써 엔진 입장에서는 픽스된 부하를 가지고 이제 정속으로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제어가 되는 기능이 피크 컨트롤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예비 발전기도 덜 쓰게 되고 연료 효율도 높아지면서 아주 경제성이 뛰어난 기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배터리의 용량을 높여서 이제 발전기와 함께 프로펄션을 하거나 발전기가 한 대가 고장이 났을 때 일정 기간 동안 메인테넌스 시간 동안은 그래도 배터리를 운용하면서 그렇게 발전기를 대체할 수 있는 정도의 배터리를 적용하는 건이 스피닝 리저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소형선 위주로 이제 배터리만으로도 프로펄션을 하게끔 말하자면 제로 에미션이죠. 그런 선박도 많이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연료 효율도 좋아지고 이제 엔진을 예비 발전기를 적게 사용함으로써 이제 엔진에 대한 수명 연장 효과가 있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저감 효과가 있고요. 또한 연료 효율이 좋아짐으로써 이제 에미션이 굉장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배터리 같은 경우는 시스템에서 켜고 끄는 순간 반응성이 바로 올 수 있기 때문에 다이나믹 포지셔닝이 적용되거나 이제 빠르게 이 전력을 수급하는데 큰 문제가 없게끔 그렇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 발전기 필요 없이 바로 배터리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소음이나 진동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그 ESS의 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인데요. 결과만 말씀을 드리면 저용량의 배터리만으로도 피크 컨트롤을 통해서 연간 CO2 배출량과 이제 연료 소비량을 굉장히 절감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리트로핏에 적용하는 ESS는 보통 컨테이너 타입으로 많이 제안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실운항 프로파일 기반으로 정확히 경제성을 분석을 하고 어떤 타입의 컨테이너 타입과 어떤 정도의 용량의 배터리를 적용해서 가장 페이백 타임이 절감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기에서 보시듯이 뭐 5년 안으로 페이백 타임이 나오는 경우도 많고요.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저희가 직접 이제 경제성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외에 다른 전력원들을 적용하는 건들인데요. 대표적으로 연료전지가 최근에 많이 뜨고 있고요. 그리고 풍력 태양광과 같은 친환경 발전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서는 암모니아나 메탄올 등의 신기술들이 많이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 중 몇 가지 요소들은 기술 개발이 좀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저희 개통에서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어쨌든 어떤 전력원으로서 어떤 정기적인 특성을 가지고 이 전력을 내보내느냐를 파악을 하게 되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그걸 어떻게 연동시키느냐, 컨버터를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그렇게 하는 기술은 이미 사업화가 돼 있기 때문에 다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떤 기술을 적용하든 저희는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AMP인데요. 기존의 엔진을 이제 사용해서 이제 항구 주변에서도 이제 엔진을 가지고 전력을 공급한다 그러면 이제 AMP를 통해서 육상에서 전력을 선박으로 이제 공급함으로써 이제 배기가스를 절감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다 AMP에 대한 그 강제성이 강화되는 추세인데요. 미국이라든지 뭐 중국 등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선종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이제 강제화를 하고 있는 추세고 중국은 자국 선박부터 이제 타국 선박까지 점차적으로 강제화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우리나라도 이제 항만 시설에다가 AMP를 설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는 이런 AMP 선박에 설치되는 리트로핏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턴키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품되는 장비들은 케이블 릴이라든지 소켓박스, 스위치보드 등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프리 인스펙션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할지를 정하고요. 이제 제작하고 설치하고 시운전까지 AS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설치 화면이고요. 저희 실적은 한 38척, 대부분 컨테이너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제 전기화를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대응에 있어가지고는 정답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선박에 맞춰서 이제 선사들도 어떤 솔루션을 적용할 건지를 잘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MEPC 회의 경과라든지 뭐 배출권 이렇게 거래제라든지 인센티브제 등등에 대한 그 추이를 좀 살펴보고 이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저희 글로벌 서비스는 신조 선박, 개조 선박, 소형선, 대형선 모두 어떤 솔루션이든 다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